네, 우리가 어에 대한 거, 언에 대한 거 봤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2007년도에서 나왔던 문제는 바로 엿금 시조였었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엇이라는 개념이 그냥 일반적인 형시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라는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농이나 언나까지도 유추해보는 능력이 키워줄 수 있는 첫 단계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평시조였던 동창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동창이는 초장, 중장, 종장, 3장의 6구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들은 두 구씩 각 장을 이뤘는데 이들의 가사의 자수를 살펴보니 15글자 내외로 들어와요. 동창이, 발간, 을, 야 7글자네요. 노고, 지리, 지적인다 8글자, 15글자 맞습니다. 중장은 어때요? 중장도 소르치 아이는 여태 아니 이러느냐 해서 15글자 내외. 그 다음 종장도 15글자 내외. 우리가 보통 평시조를 이야기를 할 때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자 내외에 있는 거를 우리는 평시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평시조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특징은 바로 문학적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학을 음악에 담았었을 때 각 박이 어떻게 되느냐, 박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음악에 이거를 놓았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초장은 58858, 중장은 58858, 종장은 5858 박의 배아저 장단에. 자, 그렇다면 이걸 악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평시조 악보 새로운 걸 가져와 봤어요. 역시 장사원 선생님 책에 있는 예시 악곡이었었는데요. 이 악곡을 한번 보면은요. 초장, 중장, 종장 가지고 있고 이들의 가사 자수를 보아하니까 초장은 15글자, 그 다음에 중장은 14글자, 어찌됐든 15자 내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4글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것도 평시조의 그 형태에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종장도 보아하니까 14글자 구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들의 장단을 배해보니까 초장도 58858, 중장도 58858, 그 다음에 종장은 5858에서 평시조의 기본적인 장단에 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어시조라고 나와 있네요. 엇시조. 어시조. 아까 어시라는 것은 가사의 자수가 늘어날 거예요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안에 들어오는 45자 내외, 45자 내외에 해당되는 악곡이었었는데, 문학적 특징을 가진 악곡이었었는데 이 어시조는 가사의 자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안에 보면 사설이 많다는 거예요. 사설, 그 다음에 지름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혹은 언의 특징은 사설이 많고 지른다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모두 담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가로 안에 사설 지름시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보아하니까 초장, 중장, 종장, 시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중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 사이즈가 벌써 다르죠? 네, 이들의 가사의 자수를 선생님이 일일이 다 세봤어요. 초장에서는 23글자, 중장은 29글자, 종장에서는 20글자 해가지고 물론 모든 장수가 15자보다는 조금 더 넘어갔는데 특히나 중장 같은 경우에는 29글자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들의 장단을 한번 배워볼게요. 장단을 배워보면 초장 58858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중장은 어떻습니까? 58858이 아니라 5858 굉장히 많이 늘어난 8858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종장은 어때요? 마지막 종장은 5858로 기본적인 장단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시조 혹은 언의 첫 번째 특징이었던 가사의 자수가 늘어났다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어떻습니까? 바로 첫 번째 음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음표를 보니까 청태로 지르고 있네요. 자, 짜잔! 청태로 지르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청태가 나온 걸까? 우리가 시조에서 보통 삼음문계 혹은 사음문계 계면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삼음문계 계면조에서 황, 중, 인. 황에서 중까지 몇 칸? 4칸. 그 다음에 중에서 인까지 몇 칸? 2칸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임부터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4칸, 2칸 올라가 볼게요. 임에서부터 청황까지 4칸. 그 다음에 청황에서 태까지 해서 2칸 올라가서 드디어 어떻게 청태가 나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조는 복합계면조를 사용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지르고 가사의 자수가 많이 늘어나는 형태였다고요. 언의 형태였다라고 했다는 거. 우린 좀 전에요. 어시조라는 거를 봤어요. 어시조, 다른 이제 표현으로 한다면 사설, 지름시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007년 문제를 다시 돌아볼게요. 2007년 문제 우리가 악보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잡가라는 것은 어세 형태의 언역금 시조로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사설역금 시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형태 한번 살펴볼까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앞에 거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장단을 보아하니까 초장에서는 5박과 8박으로 가지고 있다가 종장에서 5박 8박이에요. 중장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박자가 6박이라는 것이 중장 들어가기 직전부터 6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템포도 약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어시조와 지금 2007년도에 기출되었던 언역금 시조와의 미묘한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어때요? 박자. 중장의 근처에 있는 그 박자가 달랐어요. 앞에 어시조에서는 어떻게 5박과 8박으로 모두 갔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언역금 시조에서는 바로 6박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2007년도 문제를 풀고 우리는 뭘 확실히 알고 있었어야 되냐면 바로 어세 개념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18년 문제에서는 언이 나왔었던 거죠. 어은 2007년도에 나왔었던 거고 어시조로 가곡에서는 그게 동일 개념인 언의 형태를 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2007년도 때 어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언에 대한 개념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어시조와 언역금시조, 기출문제가 언역금시조였었죠. 언역금시조와 어시조의 그런 차이점을 비교 정리해보는 거가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두 개의 악보를 두고 초장과 중장과 종장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중장에서 가사의 자수, 늘어난 자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말하자면 어시조는 5박과 8박으로 해서 장단의 수를 늘렸었고요. 그 다음에 언역금 시조는 6박의 형태, 마치 잡가처럼, 그래서 수잡가예요. 잡가처럼 이렇게 박자가 변했구나. 박자가 어떻겠다고요? 변했구나 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은 3장이다, 지른다, 그 다음에 중장의 가사가 길었다, 그 다음에 식임새가 중요하라고 써놓은 이유는요. 우리가 아까 중장에서 늘어난 자수의 가사는 어때요? 이렇게 묘성이
주항이 아니라 중요로 이렇게 올라오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시조라고 하는 것은 박자 변화가 없어요. 박자 변화가 없다는 것은 5박과 8박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언역금 시조라고 나온 것은 아까 6박으로 박자가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들이 관련이 되는 것이 가곡에서 얼락과 얼롱과 유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시조, 사설 지름 시조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박자가 중간에 변한 거. 그러니까 가곡에서는 16박 장단이 기본 장단이었는데 10박 장단으로 변할 수도 있죠. 왜? 가사의 자수가 많은 거는 10박 장단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10박 장단이 나오는 것이 바로 언편인데, 이 언편이 바로 언역금 시조와 관련성을 두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